휴먼의 근사치. 인간은 인간을 위해 또 다른 인간을 창조했다. 이런 방식으로 태어나는 것. 깃털을 넣은 이불처럼 어둠이 가볍고 아늑하게 온몸을 휘감았다. 어두웠다가 창고 틈새로 빛이 들어오는 날을 샜다. 사흘이었다. 창고에는 나 말고도 다른 존재들이 있었다. 첫째로 열을 맞추어 지나가는 붉은 개미들이 있었다. 개미 몇 마리를 잡아 손에 올려놓고 빛에 비춰보았다. 그들은 작은 언덕을 오르는 것처럼 손등을 탔다. 손등을 뒤집으면 손바닥을 향해 올라왔다. 좀처럼 아래로 내려갈 줄 몰랐다. 둘째로 습기를 찾아 꿈틀거리는 지렁이들이 있었다. 지루하다고 느껴질 때면 엄지와 검지로 지렁이의 통통한 몸통을 집어들어 원래 왔던 자리로 되돌려 놓는 일을 반복했다. 그들은 끈질기게 자신이 가던 길을 기억해냈다. 돌려놓으면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그곳에서 다른 생물들도 봤다.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들, 쥐며느리였다. 거미였나? 발이 달린 곤충들. 창고 한 구석 작게 파인 홈으로 토끼인지 너구리인지 들어왔다 금방 나가버렸다. 그리고 또 다른 존재가 있었다. 유령이나 다름없는 사람들. 왜 여기 있어? 그건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다. 어머. 삐리삐리. 아빠는 왜 여기 있는데? 하지만 그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다. 두 사람이 사라져 버릴까 두려웠다. 엄마는 아빠 옆에 꼭 붙어 있었다. 이마에서 흐른 물이 턱 끝에 방울방울 맺혀 있었다. 엄마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원해서 여기 있는 건 아니야. 삐리리. 큰일났다. 오류. 지금 이거는 AI 기기가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엄마 하는 말. 엄마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내 거짓말을 알아차렸다. 그렇다. 거짓이었다. 나는 계속 여기 있고 싶었다. 무섭지 않아? 전혀. 엄마의 턱에서 물방울이 하나 둘 규칙적으로 떨어졌다. 엄마는 물이 흐르는 얼굴을 닦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 이제 아빠의 얼굴에서도 물이 흘러내렸다. 왜 여기 있어? 그건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다. 아빠는 왜 여기 있는데? 하지만 그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다. 왜냐면 두 사람이 사라질까봐 두려웠다. 엄마는 아빠 옆에 꼭 붙어 있었다. 이마에서 흐른 물이 턱 끝에 방울방울 맺혀 있었다. 내가 원해서 여기 있는 건 아니야. 엄마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내 거짓말을 알아차렸다. 그렇다. 거짓이었다. 나는 계속 여기 있고 싶었다. 무섭지 않아? 전혀. 엄마의 턱에서
물방울이 하나 둘 규칙적으로 떨어졌다. 엄마는 물이 흐르는 얼굴을 닦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 이제 아빠의 얼굴에서도 물이 흘러내렸다. 심심하지 않아? 심심한 건 좋은 거야. 평온한 거야. 두 사람은 짧게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창고에 갇혀 있었다. 함께 생활하던 아이들이 이곳에 나를 가두었다. 갈 곳 없는 미성년들이 모인 보호소에서는 다른 이들과 조금만 어긋나도 공격 대상이 되었다. 처음에는 아이들도 부드러웠다. 비슷한 불행을 겪은 처지를 서로 위로했다. 시간이 지나자 위로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깨달았다. 이후에는 우울한 기분을 풀어줄 놀이를 만들었다. 그 놀이는 괴롭힘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나는 그들의 적당한 놀잇감이었다. 성장기 아이들 속에서 나는 조금도 키가 자라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아이들은 내 키가 자라지 않는다며 짜증을 냈다. 그게 화낼 이유야? 라고 물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뺨을 갈겼다. 갈겼다라는 말이 나오네, 책에서. 무섭다. 그제야 알았다. 누군가를 괴롭히는데 마땅한 이유가 필요한 건 아니었다. 창고 밖에서 사람들은 내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다. 한이소! 한이소! 한이소. 맞다. 그게 내 이름이다. 이제 그만 나가야지. 아빠는 얼굴을 살짝 일그러뜨린 채 무서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하지만 조금도 무섭지 않았다. 나도 나이를 먹었다. 아빠가 하라는 대로 다 하지는 않았다. 내 말 못 들었어? 안 들리는 척 손등에 올린 개미만 쳐다봤다. 개미는 여전히 아래로 내려갈 줄을 몰랐다. 이대로 손등을 입가로 가져가면 개미는 입으로 흘러들어올까? 그렇다면 나는 개미를 먹게 되는 걸까? 나는 다른 생물을 볼 때도 그런 생각을 했다. 먹을 수 있는 것일까? 도대체 어떤 것까지 먹을 수 있는 것일까? 산 것을 죽인 다음 잡아먹는 일들. 먹기 위해 무언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일들이 떠올랐다. 보호소에 오기 전 그런 것을 볼 기회가 많았다. 일부러 눈에 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리거나 귀를 막았다. 차라리 먹지 않는 쪽이 나았다. 이번에도 먹지 않는 편을 택했다. 창고에 갇힌 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만 배가 고프지 않았다. 갈증나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었다. 이소야, 나가자. 영원히 있을 수만 없잖아. 엄마가 말했다. 나는 가만히 고개를 돌렸다. 엄마는 영원히 여기 있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내 생각에는 창고에 머물러 있는 일이 영원히 가능할 것 같았다. 정말로 죽지 않고 영원히 말이다. 세 걸음 정도 떨어져 엄마와 아빠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의 오른팔과 왼팔을 꼭 붙인 채 서 있었다. 어디선가 끝없이 그들의 머리 위로만 비가 내렸다. 머리부터 푹 젖어 얼굴이 빗물 범벅이었다. 창고 문 쪽에서 끼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갈 때가 되었나 봐. 두 사람은 나에게서 10걸음 정도 떨어졌다. 나는 조금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했다. 얼굴 좀 닦아. 비 맞고 있잖아. 두 사람은 동시에 미소 지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어. 눈이 잘 떠지지 않으니까. 이제 그 얼굴에서 빗물이 흐르는 모습은 그만 보고 싶었다. 내가 아무 말 못하는 사이 두 사람은 지우개로 지우듯 서서히 희미해졌다. 환영은 이런 식으로 예고 없이 사라졌다. 이번에도 제대로 인사하지 못했다. 엄마와 아빠가 배를 타고 멀어져 가던 순간처럼 나는 입술을 꼭 깨물고 서 있기만 했다. 한이소! 잠시 후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다. 한이소, 거기 있지? 창고 문이 열렸다. 햇살을 등지고 서 있는 남자가 보였다. 운동으로 다져진 몸의 실루엣, 마디마디 튀어난 근육. 상담교사 이연이었다. 한이소, 일어나! 이연은 녹슬어 삐걱거리는 창고 문을 양쪽으로 활짝 열어젖히고 그 앞에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이연은 괜찮은 거냐고 묻지도 않았다. 그저 놀이터에 혼자 놀고 있던 아이를 시간이 다 되어 데려가는 것처럼 나한테 행동했다. 손등을 기어오르던 개미를 땅에 살포시 내려놓았다. 나 역시 놀이터에서 무료하게 놀던 아이처럼 찬찬히 일어나 엉덩이에 묻은 먼지를 털었다. 창고를 빠져나오자 머리 위로 환하게 햇빛이 쏟아졌다. 손차양을 만들어 해가 솟는 방향을 올려다보았다. 73시간 55분. 남자 버전. 이연이 하는 말. 73시간 55분. 네가 갇혀있던 시간이야. 가해자 모두 자백했어. 이연은 무덤덤하게 상황을 읊었다. 나를 여기 가둔 아이들은 3명이었다. 그들은 퇴출되거나 이곳에서 100km 떨어진 다른 보호소로 보내질 예정이었다. 점심시간이다. 배 안 고파요. 목도 마르지 않고. 그것이 우리가 처음으로 주고받은 대화다운 대화였다.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며칠 굶으면 당연히 배가 고파야 하거든. 네가 저 안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는데 괜찮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모르죠. 네 배를 가를 거다.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일까 궁금해서. 그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뱉어놓고 이연은 앞장서서 걸어갔다. 뒤따라가고 있으니 그의 커다란 등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보호소에서 일하는 그 누구보다 몸이 컸다. 보호소의 거친 환경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급하게 빌려온 껍데기를 마치 쓴 것 같았다. 말하자면 그 몸은 엉성했다. 볼 때마다 기묘하게 뒤틀려 어느 날은 오른쪽 어깨가 귀에 닿을 때 솟아올랐고 다른 날은 왼쪽 어깨가 그랬다. 혼자 걸을 수 있지? 이현이 걸음을 멈춰 한마타면 그의 등에 코를 부딪힐 뻔했다. 나는 뒤로 물러서 고개만 끄덕였다. 소리를 내서 대답한 것도 아닌데 이현은 알아들었다는 듯 다시 앞으로 걸어갔다. 저 순 많은 머리카락을 들어올리면 뒤통수에 눈이 하나 더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현은 보호소를 견디지 못하고 떠난 이전 상담 교사들과 달랐다. 보호소로 이송된 아이들은 죽음의 문턱을 경험한 존재들이었다. 세상이 온통 물에 잠기는 동안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고는 생존할 수가 없었다. 그런 아이들마저 벌벌 떠는 이가 이연이었다. 그가
온 이후로 다른 교사들은 보호소에서 기강이 잡혔다고 했다. 걔네들 정말 자백했어요? 이현은 손을 번갈아 꺾어가며 우둑 우둑 소리를 냈다. 나는 그가 상담교사라는 직함에 어울리는 사람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 이런 일은 이제 다신 없을 거야. 나를 괴롭힌 그들이 떠올랐다. 그들은 내 정강이를 걷어차고 넘어뜨리고 운동화 신은 발로 귀를 짓밟았다. 피부가 땅에 쓸렸다. 그럴 때마다 나는 기분이 더러웠다. 보호소에 오기 전에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불쾌한 감정이었다. 창고에 있는 동안 나는 그 감정 하나하나 이름을 붙였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수치심, 혐오감, 무력감, 허무감. 이미 준비되어 있던 것처럼 그 감정의 이름들이 명확하게 떠올랐다. 나는 이언을 따라가면서 그가 입은 옷을 주시했다. 주홍색 점퍼가 어깨 좁은 듯 꼭 맞았다. 점퍼는 교원들에게 지급되는 유니폼이었다. 그 짧은 점퍼는 그에게 전혀 어울리지가 않았다. 더 큰 옷을 요청하면 될 텐데 이언은 그렇게 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도대체 알 수 없는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벼랑간 그가 나를 돌아보았다. 아까부터 해를 올려다보는데 그런 거 좋지 않아. 눈이 다 타버릴 수 있어. 그는 눈살을 찌푸린 채 말했다. 그리고 할 말을 다 했다는 듯이 고개를 돌렸다. 내 눈이 어떻게 되건 무슨 상관인데요? 상관없다면 없고 있다면 있는 거지. 별 의미 없는 듯 했지만 눈이 다 타버릴 수도 있다. 그 말은 오래도록 기억이 남았다. 햇볕이 강렬한 날, 비가 올 기미가 느껴지지 않는 건조한 날이면 그의 경고가 어김없이 떠올랐다.